페이지 14페이지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곱셈에서 지수법칙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다음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한다. 당연히 밑에 이렇게 문자가 같아야지만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는요.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면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된다. 한번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지우고 위에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증명을 하면요. 1번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빠릅니다. A의 3제곱 곱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A가 몇 개 있습니까? 바로 3개가 있습니다. 곱하기 붙이고요. A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래서 얘가 A의 세제곱이고요.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총 몇 개가 있다는 겁니까? 총 5개가 있다. 그래서 A의 5제곱 이렇게 되죠. 즉 A에다가 3하고 2를 더한 얘와 얘를 더해서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A의 m제곱을요. n제곱 하니까 A의 m 곱하기 n제곱이 된다. 그쵸? 얘가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것도 숫자를 넣어서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A의 m제곱을 n제곱 했더니 A의 m 곱하기 n이 됐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A의 3제곱을요 제곱하면요 A의 세제곱을 2번 곱한 거랑 같습니다. 맞죠? A를 몇 번? 3번 곱하기 A를 몇 번? 3번 되죠? 총 몇 개가 된다? 6개가 된다. 그래서 A의 6제곱. 그러니까 결론은 A의 6제곱이 돼서 둘이 곱한 거랑 똑같은 결론을 갖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게 곱하기가 곱이 되지 않고 합이 된다는 거. 곱하기가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게 파생되냐면요. 어차피 m 곱하기 보시면 A의 m, n은요 A의 m 곱하기 n이잖아요. 얘를 반대로 쓰면 n 곱하기 m입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문제가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아까 A의 6제곱을 볼게요. n은요 A의 1제곱을 6개 할 수 있고요. A의 6제곱을 1개 할 수 있고요. A의 2제곱을 3개 할 수 있고요. A의 세제곱을 제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 이 식이 다 똑같은 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이 관계들이 다 뭡니까? 6의 약수들이죠. 그쵸? 1 곱하기 6, 6 곱하기 1, 2 곱하기 3, 3 곱하기 2. 이걸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A의 B를 n제곱 했더니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다. 얘도 얘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할게요. A 2 곱하기 3에 4제곱 하겠습니다. 2 곱하기 3이 몇 번 있다는 거죠? 바로 4번 있다는 겁니다.
다 곱하기 관계니까 괄호를 빼도 되겠네요. 어차피 앞에 개수가 다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끼리부터 볼게요. 2가 몇 개 있다? 4개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3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됐습니까? 2가 몇 개? 4개. 3이 몇 개? 4개. 2가 4개, 3이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여기에다가 2가 4개 쭉 가서 3이 4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뭐 쉽게 증명도 되고 어렵지 않게 이해도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그렇죠? 보겠습니다. 나누기식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그래서 사실 나누기 때문에 mn이 같으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아지기 때문에 약분해서 1이 됩니다.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거는 분수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분수의 성질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네 번째죠. 첫 번째 am 나누기 an이 중에서 m이 m보다 큰 경우, 즉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요 a의 세제곱 a의 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의 제곱이고 a의 세제곱입니다. 두 개 약분 하니까 뭐만 남는다? a만 남는다. 그쵸? 이 밑에 있는 것만큼 지웁니다. 위에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세 개 중에서 밑에 있는 만큼 이게 지운다. 이런 개념이고요. 따라서 a가 남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빼기 a. m이 클 경우는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 버리면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요. 그렇죠? 우리 똑같은 수 나누면 얼마가 나오죠? 1입니다. 2 나누기 2는 1, 3 나누기 3은 1. 이거는 모든 수에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별표라는 숫자가 있고 어떤 별표라는 숫자를 나눠주면 무조건 1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m과 n이 같을 때는 얼마가 나온다? 바로 1이 나온다는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어려운 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어렵죠. 바로 n이 m보다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버리면 a의 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입니다. 그렇죠? 이거 a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분의 a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a 밑에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해서요. 이렇게 이번에는 밑에 게 남아요. 위에 거만큼 지워준다는 겁니다. 그쵸? 그쵸? 위에 거 개수만큼 아래 거 지워주고 밑에 a분의 1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쵸? 이번에 주의할 게 이제 뒤에 나누는 수가 크면은 위에 게 지워지고 아래 게 남는다. 따라서 이때는 a를 써주시고요. 밑에 게 남습니다. 그래서 위에 걸 지워준다 개념으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정답이 된다. 그래서 am 나누기 an에서 뒤의 수가 크다. 그러면은 분모가 나온다. 분수가 나온다. 분모는 1이고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지운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개념입니다. 됐습니까? 그 개념을 바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얘를 더 확장시키면요. 사실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A의 1번 같이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2에서 3을 나눕니다. 그쵸? 그럼 얼마 남죠? 마이너스 1. 바로 얘랑 둘이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마이너스 1은 뭐다? 바로 마이너스 1 제곱은 역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우리 이게 나중에 이제 고차원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번식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위에가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배우지 않고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음수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뒤수에 음수를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역수로 그냥 표현합니다. 즉 우리 아까 1번식으로 하면 n 빼기 n이겠죠. 근데 얘가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얘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배웁니다. 음수는 아직 안 배워요. 그냥 이렇게 음수로도 표시하는 수도 있구나 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제가 나왔습니다. 하나 더 있군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3번하고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BA 제곱하면요 BA 곱하기 BA 이렇게 되겠죠. 밑에 B가 2번, A가 2번. 결론적으로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3번과 A가 분수로만 됐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B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은 당연히 분수, 네모는 세모일 때요. N은 절대로 0이 아닙니다.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가 0인 수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니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보시면 얘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1, x, y 제곱 이렇게 세 숫자가 있습니다. 한 개의 숫자와 두 문자가 있죠. 그러면 얘들은 아까 뭘 이용합니까? a, b의 n승은 a의 n, b의 n을 이용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의 3승 곱하기 x의 3승 곱하기 세제곱. 선생님이 옛날 사람에서 3승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예전에는 3승이라고도 배웠습니다. y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뭐 제곱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3번 하면 이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2를 3번 곱해요. 1은 1 아무리 곱해도 1을 아무리 곱해도 1밖에 안 나오죠. 부호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이고요. 곱하기 x의 세제곱 y의 6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 x의 제곱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숫자끼리 계산되면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x끼리 곱해집니다. 이때는 뭘 이용합니까? x의 m제곱 곱하기 x의 n제곱은 x의 m 더하기 n이다. 더해진다는 겁니다. 3개 곱해지고요. 2개 곱해지니까 총 5번 곱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y의 6제곱은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 곱셈공식은 곱셈공식 중에서 지수법칙은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자기가 직접 선생님같이 예를 들어가면서 외우시면은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더라도 자기가 쓴 예를 그대로 이해만 한다면은 문제 틀리지 않겠죠.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다음 식의 곱셈을 보겠습니다. 다음 식의 곱셈은요. 첫 번째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을 이용합니다. 우선 기억하셔야 될게요. 여기 2개 항이 있고 3개 항을 곱하면 총 몇 개가 나와요? 바로 6개가 나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됐습니까? 6개가 나온다는 거. 왜? 여기서 몇 개로 갑니까? 이렇게 하나, 둘, 3개 가고요. 여기에서는 몇 개 갑니까? 3개 가기 때문에 6개가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나오고요. a, b, c, d 이렇게 나오면요. 몇 개 항이 나오고 있어요? 얘가 3개고요. 얘가 4개이기 때문에 총 몇 개 항이 나온다? 12개. 여기에서 4개 가고요. 여기에서 4개 가고요. 여기에서 z에서 4개 가기 때문에 총 몇 개? 12개가 된다는 논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본인이
계산하기 전에 이건 몇 개 항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꼴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낸 것을 전개한다고 한대요. 이거를 괄호를 푼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1번부터 볼게요. 몇 개 항이 나와요? 2개, 3개니까 여기는 6개가 나오고 이 6개를 정리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우선 x에 대해서 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이것도 위를 좀 지우고요. x의 세제곱에 곱해주면 2x의 제곱 곱해주면 3x 곱해주면 x의 제곱 곱해주면 2x 곱해주면 3 됐죠? 그러면은 6개가 이렇게 나왔고요. 동류항을 찾을게요. x의 세제곱은 없습니다. x의 제곱은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있네요. 동류항 정리해주면 x의 세제곱 x의 제곱은 2 더하기 1 해서 3x의 제곱 그 다음에 5x 플러스 3 이렇게 정답이 나오고요. 얘도 똑같이 3개, 2개 하니까 몇 개? 6항이 나오고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선 얘도 좀 지우고 나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밑에 정답이 나왔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해주면요 2x의 세제곱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곱해주면 부호 신경 써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6x의 제곱 y 곱해주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9x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곱해주겠습니다.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요. 동량을 찾아볼게요. x의 세제곱은 없습니다. x의 제곱 y는 이렇게 동류항이네요. xy의 제곱도 없습니다. 그렇죠? xy의 제곱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얘도 없죠? 없죠. 그럼 얘만 동류항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9x의 제곱 y 플러스 9xy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의 제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난다. 됐죠? 그래서 전개하는 것만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순서 없이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다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다 정리해주고 얘를 기준으로 다 정리해준다. 앞에 식을 하나씩 정리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식 곱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다항식 곱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얘는 뭐 다항식의 곱셈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뭐냐면요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2는 6 앞뒤가 바뀌어도 성립하네. 맞습니까? 그래서 교환 법칙이 있다는 것은 구구단에도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곱셈 2 곱하기 3 곱하기 4는요 이렇게 곱해서 6 곱하기 4에서 24가 나오기도 하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4는요 2 곱하기 12에서 곱하기 2 하니까 24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에 계산 순서와 뒤에 계산 순서가 달라져도 뭐한다? 성립을 하죠.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거 결합 법칙은 뭐랬죠? 계산 순서라고 그랬어요. 교환 법칙은 뭡니까? 교환이라는 것은 수의 선후를 바꾸는 거 혹은 위치를 바꿉니다. 위치를 앞뒤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AB, BA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치는 거는 AB를 먼저 계산하는데 얘는 BC를 먼저 계산할 거야. 그래도 성립한다고요. 우리 구구단 때 다 했던 겁니다. 분배 법칙은 우리가 방금 했던 거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 어려운 부분은 뭐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어렵지 않은데 얘를 묶는 과정. 즉 얘를 다시 A가 공통이니까 뭘로 한다? B 더하기 C로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그렇죠? 얘도 C가 공통이니까 C는 C A 더하기 B를 곱으로 바꿔주는 이 반대 분배 법칙이 어려우니까 그 묶는 것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된다. 선생님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마지막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하므로 A, B, C 혹은
이제 A 괄호 AB 괄호 곱하기 C A 곱하기 괄호 BC는 어차피 앞에 거 문제나 뒤에 거 문제 상관없으니까 그냥 괄호 없이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괄호의 남용이라고 불러요. 어차피 이렇게 괄호가 없더라도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괄호를 안 쓰는 게 더 현명합니다. 괄호를 쓰면요, 남용 혹은 오용이라고 하죠. 잘못 사용한 거예요. 괄호는 순서를 바꿔주기 위해 사용하는데 순서 바꿔도 필요 없는 것들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써도 무방하나 필요 없는 걸 썼기 때문에 더 우스꽝스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